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많은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기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출발해 낮에는 21도 예상되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부터 우리 지역 기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8도, 모레는 5도, 글피에는 무려 2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 예상됩니다. 더불어 오늘과 모레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김없이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경북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목요일까지 평년 수준을 밑돌며 매우 춥겠고요. 금요일부터는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강원도 동해 삼척과 함께 국내 최초의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포항이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글로벌 수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의 의미를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은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강원 동해 삼척은 액화수소 저장 운송 분야의 특화단지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우선 2028년까지 포항에 1918억 원을 투입해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내 수소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 이전 시 보조금을 2% 가산에 지급하고 산업용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업을 포항으로 모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지원책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더 많은 수출이나 기술 개발, R&D 쪽으로 더 개발을 하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035년까지 수소기업 70개를 유치하고 연료전지 부품 소재 국산화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차 및 수소 트랩용 연료전지, 수전의 시스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 연구 개발, 또 인재 양성, 기업 유치까지 총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소 특화단지 지정으로 포항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와 바이오, 수소 이렇게 세 가지 산업의 특화단지를 동시에 보유한 지역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경상북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 5.91점에서 2023년 6.09점으로 0.18점 상승했고 살고 있는 지역 및 행복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경북 도정 정책에 대한 만족도 비율은 2022년 15.9%에서 2023년 17.4%로 1.5%포인트 증가했으며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동보호구역은 아직 생소하시죠?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정작 대구와 경북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시간 경찰이 초등학교 근처 골목을 살펴봅니다. 아동 보호구역에서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동 보호구역은 2008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나 유괴,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런 공원이나 학교 등 반경 500m 이내를 아동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서구가 처음으로 공원 7곳을 아동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1, 2개월 전에는 좀 이상한 사람이 좀 무서운 사람들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좋을 기고요. 아동 보호구역에는 CCTV도 더 달고 순찰도 자주 합니다. 등하굣길 그 시간대에 그 어린이들이 주요 활동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동보호구역 일대를 순찰선에 반영해서 집중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구의 범죄, 생활안전 분야 지수는 5등급 최하위였습니다. 5대 주요 범죄와 생활안전 관련 구급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아동 수도 늘어서 이들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대구에 있는 아동 보호구역은 서구뿐입니다. 경북에는 문경에서 지난 2019년 공원 27곳을 지정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2025년까지 고정형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구 서구는 지역 학교에서 지정을 신청하면 아동 보호구역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아동 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지난 6월 다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일부터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며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 전문 진화대 1000여 명과 가용 헬기 31대를 전진 배치하고 산림 27만 3천 헥타르에 대한 입산 통제와 등산로 724km를 폐쇄합니다. 또 산림 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산불 감시원 2,500여 명을 배치합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함께 얻는 치유 농업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로 뇌졸중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편마비 증상 재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화단을 가꾸며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재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양손으로 스프레이를 사용해 물을 주고 모종삽으로 고랑을 만드는 등 상하체 근육이 활성화되도록 7개 동작을 반복합니다. 옛날에는 여기 올리려고 그러면 힘들고 이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리게 되고 그런 게 좋아지더라고요. 행복해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편마비 증상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30명에게 적용한 결과 매일 개별 운동을 한 대소군보다 근력과 보행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후천적 장애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개선되면서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런 재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재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로 하였고요. 이제 마비 측 근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들 7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반복 활동할 수 있도록.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일교차가 클 때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치료가 되더라도 장애가 남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활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국내에서 연간 60만 명 넘게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탓에 재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편마비를 앓는 노인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통발 등 어망을 끌어올리는 양만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양만기 사고는 총 36건에 이르고 2019년 4건에서 2023년 10건으로 2.5배 늘었습니다. 서 의원은 양만기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안전점검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선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응원하는 커피차가 등장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김혜주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저는 지금 유성여자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고생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응원하기 위한 커피차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함께 보시죠. 점심시간, 유성여고 운동장에는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번 커피차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에서 마련한 행사로 많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선생님들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수능을 앞둔 고3을 비롯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음료를 제공해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행사입니다. 수능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커피차 보내주셔서 힘이 되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특히 유성여고는 탄소중립 실천학교로 오늘 행사에서도 환경보호를 실천했습니다. 학생들은 커피를 받으면서도 자연스레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번 커피차 이벤트에서는 모두 생분해성 컵과 빨대가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학교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서로 응원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가지고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음료도 마시며 환경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한편에는 1학년 9반 학생들이 제작한 탄소중립을 위한 배너가 있는데요. 커피와 함께 전달된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작은 노력들이 큰 발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 친구들과 지속 가능한 발전 캠페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따뜻한 응원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까지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커피 한 잔 한 잔에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응원의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커피차와 함께한 응원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MBC 청소년 기자 김혜주였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토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FC 서울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포항은 전반 32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서울 강상우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불과 4분 뒤 완델손이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이후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갈 길이 바쁜 포항은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울진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다시 발생해 울진군과 경상북도 등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됨에 따라 긴급 방제 대책회의를 열어 반경 2km 이내 행정구역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밀 조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2020년 12월 온정면 덕인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해 2023년 11월 청정 지역으로 환원됐지만 이번에 4년 만에 재발생이 확인됐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후원의 밤에서 불교계와 동문, 기업인, 주민이 48억 5,500만 원의 기금을 내기로 약정했습니다. 동국대는 이 기금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류하나 총장은 소중한 기부금으로 교육 혁신 시설을 조성하고 역사, 문화, 관광과 첨단 에너지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특성화해 글로컬 인재를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시가 옛 경주역 동편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작한 행복황촌이 국토교통부 주거환경 개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행복황촌에는 게스트하우스 6곳과 마을기업 조합원이 참여한 13곳이 마을 호텔로 운영되고 있고 신규 카페 10여 곳이 들어섰습니다. 또
또 황촌 마을 호텔의 성공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올해 50여 기관 1,500여 명이 방문해 도시재생 선진 사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출발해 낮에는 21도 예상되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부터 우리 지역 기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8도, 모레는 5도, 글피에는 무려 2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 예상됩니다. 더불어 오늘과 모레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김없이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경북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밤사이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고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0도, 김천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2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7도, 영주는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9도, 영주는 18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울진의 기온은 15도, 포항은 13도로 출발해 낮에는 울진 22도, 포항도 22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목요일까지 평년 수준을 밑돌며 춥겠고요. 기온은 금요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